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스웨덴의 16살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엊그제 세계 지도자들을 질타했습니다. 툰베리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기후변화 대책의 소극적인 지도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각국 정치 지도자는 돈 타령, 영구적 경제 성장 타령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툰베리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나는 이곳이 아니라 대서양 건너편의 학교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도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은 빈말로 내 꿈과 내 유년기를 빼앗아갔다고 말했습니다. 툰베리 같은 미래 세대에게서 꿈을 빼앗은 것은 세계 지도자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서 꿈을 빼앗고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혹자는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빨리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고통 속에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의 추격과 저가 공세에 따른 LCD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아산 탕정에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이 아산 탕정에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공식 발표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강 이남까지 내려오면서 충청남도가 방역체제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가 확대 설치되고 축산 관련 일부 행사는 취소되는 등 충남 차단의 초비상입니다. 강아지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퍼지면서 해당 약품이 전국적으로 품절입니다. 지역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서도 순식간에 팔려나갔는데 식약처는 안전성을 이유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에 나섭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인 보령화력 1호 2호기를 내년에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원자력업계 노조는 통합노조를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고 국가 경제발전의 원천인 원자력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둡거나 으슥해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우범지대라고 합니다. 대전의 대표 슬럼가로 불리던 대전역 주변이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변신을 거듭하며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석유에서만 얻을 수 있던 플라스틱 원료 에틸렌을 천연가스로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기술은 미래 신기술로 꼽혀 앞으로 석유화학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황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양돈 농가가 많은 충남이 특히 걱정이죠. 네, 현재 경기도 파주와 연천, 김포에 이어 인천, 강화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내일까지 가축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양돈 농가가 밀집한 충청남도는 지금 거의 전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충남에는 거점 소독시설 20곳하고요. 밀집 사육단지 통제초소 6곳이 있는데요. 홍성과 천안, 당진 등의 초소가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충청남도의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도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 천안의 한 도축장에서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신고돼 비상에 걸렸었는데요. 다행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요. 방역당국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젠 충청남도가 가축질병을 이젠 재난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예.
가을하면 행사의 계절인데 이 축산 관련 행사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죠. 네, 이번 주 예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돈인 한마음 대회, 또 11월 1일 홍성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회 홍성 한우축제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또 홍성군 은하면 이장단은 해외 선진지 견학을 계획했었는데요. 위약금까지 물고서 견학을 취소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요. 축제나 그 행사가 잇따를 예정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면 앞으로 취소되는 축제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주말부터 백제문화제도 시작이 됐죠. 방역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삼성이 아산에 13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삼성이 아산의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 공장에 13조 원의 시설 투자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조 1천억 원을 투자해서요. 탕정 공장의 LCD 생산 라인을 QD OLED 라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는 턱밑까지 추격해온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따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요. LCD 가격과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자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달 26일 이재용 부회장이 탕정을 찾았었는데요. 이 부회장은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투자가 현실화되면요.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돼서요. 지역에서 이번 투자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다음 달 중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은 투자 계획과 일정 등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공식적인 언급은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예, 충남으로서는 엄청난 투자 규모군요. 기대가 큽니다. 네. 강아지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도 동물 구충제가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고요. 네, 이 영상이 SNS상에서 아주 큰 화제인데요. 그 화제의 영상은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미국의 60대 남성이요. 펜벤다졸 성분의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3개월 뒤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네. 정말 영상의 파급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영상이 퍼진 뒤에요. 전국적으로 강아지 구충제 품절 현상을 빚고요.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 취재진이 대전의 한 약국을 찾았었는데요. 약국마다 동물 구충제가 품절됐고요. 동물약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도매상에서도 품절 사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효 또는 부작용 이런 게 검증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이 바로 문제죠. 이제 암 환자들, 특히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동물 구충제까지 복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 식약처는 펜벤다졸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이 말은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특히 그 말기암 환자는 항암 치료로 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부작용 발생도 우려된다며 복용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검증이 안 된 거랍니다. 네.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어떤 게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는데요. 어제 오후 한 3시 20분쯤에 그 청양군 대치면의 야산에서요. 40,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그 백골 상태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네. 그 경찰은 이제 이 숨진 남성이 겨울옷을 입고 있었고요. 또 이미 백골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지난 겨울쯤 그 사망한 것으로 보고요. 소지품을 이렇게 그 회수해서 지금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뮤지컬, 유관순 등 기념 공연들도 마련됩니다. 고레일이 오늘 대전역에서 중소벤처기업 청년 장병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고레일 협력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 등 17개 업체가 참가하며 채용 규모는 100명 안팎입니다. 당진시는 오늘 오후 2시 신성대학교 태촌 아카데미홀에서 당진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당진 지역 70여 개 기업이 참여해 1:1 현장 면접 부스, 구직과 진로 상담을 위한 컨설팅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전문 채용관, 중장년 창업 지원 상담관, 산업인력 양성교육 재능기부관 등이 마련됩니다. 천안 축구센터 안에 운전면허 상설 학과 시험장이 문을 열고 오늘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해마다 운전면허 응시자 만여 명이 예산 면허 시험장까지 찾아가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제412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오늘 오후 2시 20분부터 20분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 곳곳에서 화재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훈련 대상은 시도 전역 공공기관과 복지관,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입니다. 제13회 대전국제농업기술전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립니다. 330개 부스가 마련되며 190개사가 참여해 최신 농기계와 농자재, 원예시설을 전시합니다. 대전 유성구는 오늘 오후 7시 구청 대강당에서 유성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세계문화 전문가이자 7개 국어에 능통한 언어천재 조승현 작가가 인문학 관점에서 동서양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고대 로마 시대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의 기념비에 담긴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롭고 신기한 문화와 지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충남도서관은 오늘 오후 7시에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통해 신영 작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6도로 예상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생생 인터뷰에서는 정치권이 본 추석 민심과 지역 현안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전의 추석 민심에 이어 이번 주는 충남의 민심과 지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충남도당 장진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장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장진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지났죠. 이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가량 앞둔 연휴였는데 이번에 예, 그 추석 민심 굉장히 관심이 높았을 텐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경제가 많이 여전히 어렵고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사실 우리 정치권의 현 주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우리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들이 대단히 높으셨고요. 네. 저희 정의당도 책임있는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히 이제 추석 연휴 직전에는 이 전 충남지사였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또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국가적으로 논란도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좀 들으셨나요? 안 지사님 거는 좀 시일도 지나고 그래서 네. 이제는 좀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어쨌든 추석 연휴 그 이후에도 온통 조국 얘기뿐이었죠. 조국 얘기뿐이었고 제가 볼 때는 이 우리나라 검찰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검찰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생중계를 하고 또 거기에 보수 양당들이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이 조국 대 반조국 검찰 개혁 때 그 검찰 개혁에 반하는 세력 간에 극한 대결로 좀 치닫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쭉 보면서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조국 장관 그 가택 수색이 있었는데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수색을 했잖아요. 네. 말하자면 냉장고에 있는 냉동실에 있는 먼지까지도 탈탈 털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례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시민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검찰 개혁이 왜 있어야 되는지 또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 부분을 절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 현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충청권에서는 혁신도시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죠. 이게 이제 지역 청년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사실 충남 도민들이 사실은 세종
행정도시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잖아요. 네. 물론 국가의 균형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대단히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 한데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사실은 대전이나 충남은 그 기대와는 다르게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도 많이 유출되고 산업기관 기반도 그쪽으로 쏠리고 특히나 이제 대전 충남이 혁신도시 부분에서 제외되면서 뭐 공공기관 이전 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도 일정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혁신도시 부분이 대전 충남 혁신도시가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많은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의당도 그 혁신도시에 관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당론을 모으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모든 일을 아낌없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문제도 이 충청권 전체의 현안 과제인데 이에 대한 도민들 얘기도 많이 들으셨나요? 어떻습니까? 글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 정도의 그 의견이 있는 것 같고 일반 도민들 같은 경우는 그 세종시 문제가 사실은 뭐 충남 도민의 삶과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적은 것 같아요, 많이. 예. 뭐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충남은 뭐 이렇게 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측면도 있고 한데 어쨌든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 세종시 행정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은 저는 강화된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국회 분원을 비롯한 아주 좀 많은 기관들이 저는 세종시로 내려와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앞서 대전 정치권의 얘기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들어봤는데, 이 국민들 참 이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들, 뭐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들을 하셨는데, 이 경제와 관련된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뭐 이게 뭐 한 주에 된 것도 아니고, 예. 뭐 벌써 뭐 IMF 이후에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런 민심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요.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이죠, 사실은. 예. 근데 정치권이 이런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예. 좀 세부적으로 좀 보면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 집권 여당이 강조했던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뭐 혁신 경제, 공정 경제 저는 그 방향은 옳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실제 그 공약들이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도 뭐 폐지됐고 사실상 또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노동자들의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데 네. 이게 전혀 사실은 거의 진척되고 있지 않다. 요새 어쨌든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네. 고용을 하라고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고용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대로. 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삼권분립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네. 더 심각한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사실은. 네. 이건 뭐 비판이 아니라 거의 뭐 사실은 절망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그 100석이 훨씬 넘는 제1야당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 뭐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대부분 저희 주변의 목소리도 그렇고 뭐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 이외에 도대체 한 게 뭐냐. 예. 이런 목소리가 대단히 강하고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은 제1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거대 야당, 100석이 훨씬 넘는 제1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데 있다. 이런 목소리가 너무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예, 말씀하시죠, 계속. 그리고 저희 정의당에 대한 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저희 정의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정의당이 6석짜리 초민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 의석수 비율로 하면 2%짜리 정당인데요. 그 2%짜리 정당이 사실 6석짜리 정당이 의석수를 가지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정의당에 대해서 비판해 주시는 건 대단히 감사한데 좀 의석수를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 정의당이 국회에서 최소한의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주신 다음에 비판을 하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총선이 7개월 앞두고 있는데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그 목소리 참 귀따가운 소리들 많이들 하시죠.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그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한두 해 된 얘기도 아니고 매번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정치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도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사회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보고 정치권이 동골쇄신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정치권 자체의 힘만으로 자정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심판해 주신다. 예. 이 부분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투표를 예. 잘해달라. 투표를 하시고 예. 정말 개인의 관점에서 투표하시는 게 아니라 국민, 국가 백년지대의 관점에서 어떤 예. 정치 세력이 국가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깊이 성찰하셔서 투표를 꼭 참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밖에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들으셨나요? 뭐 세부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보다는 뭐 어쨌든 큰 담론에서의 경제적인 문제, 예. 그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목소리,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타겟식으로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그를 통해서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 경제 협력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아직까지 기대를 갖고 있고요. 북미 관계가 잘 풀렸을 만한 그런 희망적인 목소리를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들은 추석 민심, 이것을 이젠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게 이젠 중요하실 텐데, 정의당 예, 예, 충남도당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저희는 저희가 6살이 작은 정당이지만, 저희 정의당이 약진해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충남도당에는 전국에서도 가장 빨리 지난 9월 22일 날 충남도당 총선 대책본부를 발족시켰습니다. 예. 발족시키고 지역구에 적어도 최소 5명 이상의 출마자를 내고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낼 것을 결의했습니다. 예. 차근차근 선거를 준비해서 민심을 얻어서 권력을 저희가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해서 그 기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고요. 유권자 여러분께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릴 텐데, 예. 유럽하고 미국을 비교하시면 같이 국민소득은 4만 불, 5만 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느 나라 국민이 더 행복한가 볼 때 미국 국민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럽 국민들이 훨씬 행복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왜? 안정감이 왜냐? 있죠. 예. 사회가 공정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유럽과 미국 정치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진보정당이 있느냐, 진보정당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저는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진보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전혀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한데, 유럽에는 진보정당들이 집권당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제1야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행복한 사회에 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 정의당이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그동안의 선거와는 또 다른 양상의 선거를 치르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게 되면 어쨌든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의 당에 대한 지지율이 의석수로 어느 정도 귀결되는 100% 연동형은 아니지만 그런 네.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를 좌우하는 큰 정당들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소선구구제를 통해서 정치적 힘을 키워왔죠. 그렇죠. 저희 사실은 진보정당을 비롯한 제3의 정치 세력들은 지역 기반이 약하고 고정 지지층이 약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1등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뭐냐면 정당의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수를 귀결되는 게 사실은 저희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봤던 것이고 예. 이 부분이 꼭 관철돼야 된다고 지금까지 이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충남도당에서는 제가 어쨌든 도민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지역구 선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희는 비례 득표를 높이기 위한 선거 전략을 대단히 고민하고 있고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도민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실력 있는 후보를 비례 후보로 영입하고자 비례 후보로 내세우고자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어쨌든 경제가 너무 힘든데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 정의당도 많이 분발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진보정당의 역할이 저는 훨씬 강화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6석에 불과한 정의당을 좀 더 많이 키워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결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멋진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꼭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정의당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성원해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본 추석 민심과 지역 현안에 대해 정의당 충남도당 장진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 일부는 돼지열병 막아라. 충남 방역 전시태세란 제목으로 충남도가 경기도 파주 연천에 이어 한강 이남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전시에 준한 차단 방역을 펼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기술강국 꿈꾼다면서 장롱 특허 수두룩이란 제목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가운데 3분의 2는 활용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